네, 반갑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어제 많이 올라온 여파가 있었겠죠? 자, 시장은 무난하게 끝났지만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2748포인트로 코스피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903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씩 내렸어요. 그래서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제 불타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겠죠? 자,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오늘도 순매수 양상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강세 흐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업 종목군들은 기관들의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부담이 좀 있었고요. 단기 상승 종목군들 대부분이 차익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밸류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쪽 관련한 종목군들도 어제 너무 무리해서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왔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약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전혀 지장 없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닷지 형태 모습입니다. 아래쪽 지지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2700부터 형성돼서 2730포인트까지 갭 상승한 부분들이 형성되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전고점 라인대가 또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2700포인트 이상에서 지지를 받게 되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시장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오늘 분봉 상황을 보시면은요, 계속 등락을 거듭했어요. 상승 이후에 떨어졌다가요, 다시 후반부에 올라섰다가 다시 또 눌러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죠. 후반부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플러스로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또 약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일단은 오늘 2763포인트라는 기록적인 지수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차익 매도가 조금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비슷하죠. 흐름은 일단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고요.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낮진 않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외국인들 매수 조금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들이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정도 올라왔으면 조정을 좀 받아도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도 사실은 악재가 없기 때문이고요. 4월달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하기는 조금 아깝고 그렇다고 매수가 들어가면 조금 부담스럽고 이런 식의 느낌도 있었을 거고요. 단계에 많이 오른 것은 일단은 팔고 챙긴 다음에 또 다시 사보자 이런 식의 느낌도 있었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들 보시면은요, 수급 동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6,600억을 순매수해 줍니다. 저는 한 5천억 정도 들어오면은 잘 들어오겠다 싶었는데요, 마지막에 2시 반부터 쫙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은 매도 양상으로 진행이 됐죠. 물량을 많이 판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차익 매도가 착실하게 나섰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변화를 조금 겪었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매수 같은 경우들은요, 일단은 반도체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군들은 조금 이 매수 쪽에서 좀 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 차익 매도가 조금 더 부담스럽게 잡혔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계속 개선되는 모습 보였지만 마지막까지 순매도 기록하면서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됐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이나 크게 나쁘진 않았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0.5%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아래쪽 꼬리 길게 달고 올라갔죠. 괜찮은 모습이에요. 좋은 흐름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0.12,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17만원대에서 200원 모자라면서 마무리됐는데 전혀 타격 없죠. 타격감 1도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느낌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SDI 등은 그렇게까지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얘네들이 올라와주면서 시장을 조금 받아주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 대신에 밸류업 쪽, KB금융이라든지 삼성물산, 신한지주들 다 마이너스 전환돼 있죠. 그 다음에 현대차 오늘 3% 정도 밀리면서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갔고요. 매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아 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2.4%. 이거는 배당력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떨어지고 난 이후에 접근 들어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서 오늘 계좌 상황에서는 그다지 크게 충격을 받는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고요. 대신
대신에 이제 자동차 쪽이거나 또는 소부장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씩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 어제 상승한 부분에서 조금 반납한다 그런 정도 느낌으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밀리거나 뭐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 보여지고요. 코스닥 쪽 살짝 넘어가시면은요, 네,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이제 오늘은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 이런 부분들이 오늘 플러스 당해줬습니다. 지지가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안정적으로 일단은 보합 수준 유지하고 조금 상승하다 보니까 지수 포인트도 안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성 델타테크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2.7% 정도 밀렸는데 역시 지지선대 위쪽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정을 한 번 더 받아도 괜찮고요. 그냥 여기서 유지가 되고 나가도 상관없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부장 쪽 관련한 부분들은 추세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모습 정도 나타나는 것이다 보시면 되죠. 이오테크닉스도 오늘은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흐름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제네캠은 6.7% 내려가면서 진행이 됐지만 43,000원대 지지선 깨지 않았죠.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더 내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세를 또 타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또 돌파가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선까지 형성됐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건 없습니다. HLB 쪽은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뭐 크게 영향 주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원익 IPS도 밀려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지지선에 걸치는 모습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35,000원대 아래쪽까지 한 번 더 밀려도 되는데 자, 밀릴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단기적 상승에 따른 차익 매도들 같이 나왔었던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저냥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렇고 뭐 그런 모습이라서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고영도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지금 데드크로스 이후에 골드크로스 전환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 다음 주에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생긴다라면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자, 이 반도체나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단기 과열로 들어갔었다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좀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시 올려주거나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음 주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701개 종목이 하락이고요. 832개 종목 상승입니다. 상승 쪽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488개 종목이 488개 종목 상승, 그 다음에 384개 종목 하락. 그래서 상승 쪽이 유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계좌가 플러스가 나는 게 맞죠. 근데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렇게 차익시장 들어간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면 약간의 오늘은 계좌 하락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한 3% 올랐다면 오늘은 한 1% 정도 하락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만 내린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다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보면 영향은 당연히 있죠.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얘네들만 있거나 아니면 다 같이 밀렸다 그러면 오늘 한 2% 넘게도 하락할 수도 있었죠. 근데 지수 대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상승률 볼게요. 엠젠솔루션이 오늘 상한가, 그 다음에 대동기업, 신풍제약 얘네들은 아침부터 계속 상한가였네요. 그 다음에 휴림로봇이 23%대에서 마무리됐고요. 경동인베스트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상승세 있었던 종목들 많이 있었고요. 대신에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9%까지 봤을 때 46개 정도니까 지금 ETF 같은 거 좀 빼버리면은 4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럼 중심부에도 몰려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네. 자, 상승 포인트는 2.65. 아침보단 조금 낮습니다. 그죠? 아침보단 조금 더 올라오면서 2.6까지 올라갔고요. 하락률 보시면은요, 해성 TPC가 오늘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왜 또 하한가 들어갔을까요? 하한가 들어간 이유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네. 그죠?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뭐 딱히 보이는 건 없어 보이고요. 뭐 다른 악재가 있든지 뭐 그렇겠죠. 근데 이런 것들 하락재. 지금 보면은 상승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그다음에 이렇게 하한가 떨어지면은 그다음에 주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툴젠 이런 것도 많이 때렸고요. 코스다인, 웰바이오텍 등등등. 오늘 하락한 종목도 제법 있네요. DYD는 그래도 여기서 많이 벗어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14개 종목 DTN CRO까지 해가지고요. 오늘 14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보여지네요. 자, 내려보시면 2.26 이것도 조금 올라갔군요.
하락한 종목 숫자도 조금 올라왔고요. 상승 포인트로 본다면 한 0.1, 0.23, 네, 0.3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그죠? 오늘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 정도 범위 안에 있으면은, 네, 잘한 거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밸류업 쪽에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소부장 쪽에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조금 주가가 한 1% 정도는 밀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아주 재밌겠죠? 네.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SDI, LNF, LG화학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매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 순매도 들어가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기, 위메이드 등등등 해가지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이거나 밸류업 종목군들 위주로 차익 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나 뭐 다 비슷합니다. 네, 금융투자나 또는 뭐 투신 또는 이제 연기금 등등등이 비슷하고요. 특히 연기금이 아주 죽일 놈들이죠. 하이닉스, 기아, 삼성전자 등등등으로 밸류업 쪽 매도를 조금 했다는 모습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쪽으로 보면은 SDI, LG화학, 신한지주 등등등 또 매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막 섞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얘네들 조금 애매한 위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 매도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밀리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감이 조금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외국인들이 같이 팔아줬거나 그런 모습들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쪽 넘어가면요. 삼성전자 3,500억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팔아먹은 게 30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3,500을 샀어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개인들이 또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개인들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 SDI, 하이닉스 등등으로 매도가 많이 들어갔고요.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죠. 요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같이 쏟아지니까 주가가 좀 밀렸던 모습이고요. 즉 밸류업 쪽으로는 외국인들 같이 매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약세가 좀 있었고 대신에 반도체 쪽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쭉쭉 가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와서 1.37%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하이닉스 1,000억 넘게 사면서 잘 유지가 된 겁니다. SDI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간 프로는 모습들 보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곧버스 매수가 조금 들어와서 해칭에 약간 걸려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요. 밸류업 쪽에서는 약간 차익 매도가 좀 있긴 있어요. 야, 니네는 뒤로 보자. 또는 단계 많이 올라온 거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는 조금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은 아주 그냥 단단하게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매수한 게 어제 1조 매수했는데 오늘 다시 3,500억 매수입니다. 평소에 이 정도씩만 매수해도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기관들만 매도를 안 했다라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서 흐름을 잡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너무 움직임을 안 보여줬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말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수는 좀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조정이 내려와도 아래쪽 지지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실 만큼의 어떤 조정은 아닐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라도 조정이 다음 주 초반부 정도 이렇게 나와준다라면 아래쪽에서 지지선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조정받는다고 매도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어중간하게 매도했다가 그냥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매도는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홀딩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시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세워주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 계속 잘 보시고요. 또 밸류업 쪽도 관심 있게 보세요. 이거는 5월달까지 계속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은 일단 다 잊으시고 편안하게 휴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